안녕하십니까. 칸중국 코리아 이태현입니다. 최근 한 중국인의 인터넷에 게재한 글이 많은 네티즌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 글을 올린 왕 씨는 일본에서 진료를 받은 경험을 소개했는데 중국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어 충격을 줬습니다. 왕 씨에 의하면 그는 중국에서 2008년 9월 이후 2번의 심근경색증을 겪었고 그중 한 번은 위독했다고 합니다. 2년 후 한 일본인 친구가 일본의 가미하라 기념병원이 세계 최고의 심장 전문병원이라고 소개해 그는 일본에 가서 진료를 받기로 했습니다. 현재 중국에서 심혈관 상태를 확인하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방법은 팔이나 허벅지의 동맥을 절단한 다음 조영제를 주입하여 심혈관 영상을 찍는 겁니다. 이 방법은 환자에게 극히 고통스러운 경험입니다. 그는 자신의 선명한 심혈관 CT를 촬영한 결과를 흑백 영상으로 보았습니다. 왕 씨는 일본의 병원에서 1차 검진을 받은 후 의사가 분해되는 심장 모형으로 심근경색이 발생한 부위, 폐색 부위, 현재 스텐트가 어디에 있는지 상태 등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의사는 설명하면서 제가 너무 말을 많이 하나요? 죄송합니다. 본인의 상태를 최대한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때 처음으로 자신의 심장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디가 잘못됐는지 분명하게 알게 됐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병원의 혈관 조영술은 동맥을 절단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병원 의사는 관상동맥 조영술 CT는 미국, 독일, 일본 등 세계에서 단 3대뿐이고 이 장비를 사용하기 위해 훈련 시간이 보통 5년 이상 걸린다고 말했습니다. 이 검사는 약 20분 정도 소요되며 환자가 하는 일은 숨을 몇 번 들이쉬고 내쉬는 것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날 그는 심장의 고화질 360도 3D CT 영상을 보고 선명도가 너무 높아 심장 모형인 줄 알았는데 의사가 자신의 심장이라고 말해주었습니다. 이 심장을 열어 그는 각 심실이 어떻게 뛰는지 각 혈관의 두께를 보았습니다. 혈관을 절단하니 혈관에 있는 스텐트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이것은 중국에서 절개된 동맥의 흑백 이미지보다 훨씬 명확하고 모든 정보는 매우 직관적이었습니다. 모든 과정에서 그는 일본 의사들이 얼마나 참을성이 있고 책임감이 있는지 느꼈습니다. 간호사들이 병동에 가서 혈압 측정, 체온 측정, 약 투여 등을 할 때면 항상 무릎을 꿇고 있어 환자들에게 배려하는 마음을 볼 수 있었고 아들, 딸보다 더 다정했습니다. 이 병원은 중국처럼 검사를 하라고 강요하지도 않고 줄을 서서 돈을 먼저 계산하고 줄을 서서 약을 타지도 않습니다. 병원비 청구는 식당과 같이 환자가 퇴원할 때 간호사가 정중하게 청구서를 가져와 환자 앞에 무릎을 꿇고 살펴보라고 합니다. 놀라운 것은 같은 치료 항목인데 중국보다 일본이 더 저렴하다는 것입니다. 가미하라 병원은 외래 진료와 입원 환자의 병실은 매우 조용하며 모든 환자는 예약제로 운영되고 무료라고 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3월 25일 베이징의 관광객들이 중난하이에서 짙은 연기가 피어오르는 사진을 공유했습니다. 짙은 연기는 베이징 중심부의 넓은 지역에서 다 볼 수 있었습니다. 네티즌들이 찍은 영상을 보면 장안대로 신화문 밖의 중난하이 내부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중공 국영 매체는 관련 보도가 전혀 없고 소셜미디어인 웨이보와 위챗에도 정보는 전혀 없습니다. 아마도 이런 종류의 정보는 너무 민감해서 해당 관원들이 관련 정보를 즉시 모두 차단했을 것입니다. 천안문광장에서 찍은 네티즌들의 영상에 의하면 자금성 청명과 중난하이 뒷마당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일부 네티즌들은 정말 불길한 신호다. 중난하이 뒷마당이 불타고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올해 3월 4일 중공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정식으로 개막한 당일 베이징에서 갑자기 보기 드문 돌풍이 불었습니다. 이 돌풍은 7, 8급의 매우 보기 드문 강풍으로 베이징 자금성 북쪽 태화전의 두껍고 육중한 대문을 쓰러뜨렸습니다. 궁중 태화전은 명청나라 황제들이 나라의 중요한 의식과 만찬을 거행했던 장소이며 대문이 쓰러진 것은 민간에서는 흉조로 여기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3월 25일 대만의 애플 뉴스는 대만 중앙대학교 응용지질학 연구소 DCD 교수가
최근 대만이 100년 주기의 지진 주기에 진입했다고 분석한 것을 보도했습니다. 류큐 해구에 진도 8의 지진이 발생하면 대만의 화롄 지역은 상황이 매우 심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만 화둥 지역과 근해 지역에서 빈번한 지진이 발생하고 23일에는 화롄 앞바다에서 규모 6.6의 지진이 발생해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리시디 교수는 해구 단청이 지각의 가장 큰 균열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초대형 해구형 지진이 발생하기 전에 먼저 육지에는 지진이 발생하고 해구형 지진이 발생한 후에도 연속적으로 지진이 발생합니다. 지진이 활발할 때 대만이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은 류큐 해구입니다. 리시디는 류큐 해구에서 규모 8 이상의 지진이 발생하면 지진이 일어난 진앙과 주변 단청의 파열 외에도 단청을 따라 가속도가 매우 커질 것이며 화롄은 확실히 매우 심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만일 현지 진도가 7에 도달하면 오래된 집은 모두 무너질 것입니다. 대북시도 해구 단청의 영향을 직접 받아 최대 진도가 5, 6에 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리시디는 또한 마닐라 해구를 지속적으로 지켜봐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마닐라 해구는 너무 오랫동안 활동하지 않았고 또 알려지지도 않았기 때문에 지진이 발생하면 그 결과는 상상할 수조차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월 3일 대만 연합일보 보도에 따르면 리시디는 지진은 100년 주기로 발생한다. 규모 8.0 이상의 해구형 지진이 마지막으로 발생한 것은 1920년으로 101년이 지났다. 그러면 주기가 매우 가깝다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격려입니다. 공유는 나눔의 시작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